제가 장기 요양 기관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 파견하는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등급을 받으신 어른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신체활동, 정서적인 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인력파견센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력파견센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은 그런 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좀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하면은 제일 먼저 방문요양을 먼저 해요. 그러면 방문요양이라는 자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가정으로 가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가정부로 취급을 받느냐, 파출부로 취급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달라요. 가서 정말로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을 파견을 내보내면 어른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부 취급을 하고 파출부 취급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어른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또 반대로 선생님들도 어른들은 존중해주고 하는 많은 풍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아무리 그래도 옛날 생각에 더 많이 잡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와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해요. 힘들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 때 제가 초창기 때 했을 때만 해도 그 시기에는 정말 파출부 취급, 가정부 취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로 윈윈하는 도와주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요양을 먼저 설치를 할 때는 방문 목욕도 같이 설치를 해요. 방문 목욕을 같이 설치를 해야만이 어떻게 어르신들이 목욕이 필요하다라며 같이 목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 목욕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복지원고 아니면 뭐 요양원까지 같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쉽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로서 5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죠. 먼저 편안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고 주간보호 아니면 요양원까지 더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주간보호나 요양원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즉 말하자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를 먼저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고민을 한다라면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시설을 할 때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은 먼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제곱미터라는 말은 잘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5평이라는 말을 써요. 5평. 5평 정도의 방이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지역에 사시는 곳마다 달라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건 다르지만 5평이라는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16.5 제곱미터다라는데 우리는 그냥 5평, 평이라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5평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구집이 1층이다, 2층이다 이거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거는 구애받지 않는데 평수는 구애를 받고 또 지자체마다 내주는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4강에 가서 해드릴 건데 지금은 뭐뭐 서류가 필요하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무실을 구했다라면 사무실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 용도, 그러니까 책상, 그 다음에 전화, 팩스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이 꼭 잠금 장치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평가 부분에서도 꼭 해요. 왜?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만을 하실 때 아예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또 하나 다시 장만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류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무실을 얻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반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세입과 세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부에서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낼 때만 해도 지금처럼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정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류에 신청을 했을 때 반려가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왜요? 운영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 아니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이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은 필수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사무실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얻기 전에도 먼저 얻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했을 때 제일 실수한 게 그거였었어요. 사무실을 먼저 얻어놓고 이걸 먼저 잘못 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얻어놓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먼저 갖추고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돼요. 그 장소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서류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요.